저 하얗게 나와요. 네, 나옵니다. 삶은 참 이것저것에 많이 비유가 되죠. 뭐 삶은 계란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를 창작한다. 파랑새의 저자 마테르 링크의 말인데요. 인생이 책이라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인생을 써나가면 마지막 죽을 때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되겠죠. 오늘 첫사람을 만났으면 그때의 감정이 한 페이지 써지는 거고요. 만약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요, 난 오늘의 내 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 페이지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뭐 밥 먹고 놀다 뭐 잤다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겠죠. 오늘 상사한테 까이고 수업 듣다가 또 교수님한테 찍히고 편의점에서 1+1인 행사 제품인데 알바생이 말도 안 해줘서 그냥 하나 기부하고 오고 조별 과제하는데 조원들이 다 집안에 그날따라 제사가 있어서 나 혼자 과제하고, 그럼 완전히 불행의 연속인 그런 하루를 보냈어도요, 그거 역시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건 내 인생의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라디오였다가 지금부터 영상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하루라는 페이지는 오늘 하루가 끝나면서 딱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페이지는 이제 넘어간 거니까요. 계속 그 넘어간 페이지만, 전 페이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생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뭐 조별 과제에서 애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들들 볶아서 어떻게든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 하고 조별 과제 마지막에 조언란에 자기 이름만 덩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게 적을 것인지, 또 상사야 너는 짓거려라 난 알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으면서 회사를 다닌 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을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힘든 일에 페이지를 넘어가야겠죠. 그 페이지가 넘어가야 내 인생의 다른 그 다음 페이지들을 이제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의 출발인데요, 이병우 씨가 혼자 한 버전이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병우 씨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초한 목요일에 네, 류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낮에는요 진짜 완전 덥죠. 오늘도 거의 뭐 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막 있었는데, 막 근데 바람은 또 많이 불더라고요. 너무 시원하면서 따뜻하면서 뜨거우면서 다양한 날씨가 요새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구는 뭐 30도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야, 뭐 근데 아직 5월이면 여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막 여름처럼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려쬐니까, 이제 작년 여름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이 어떨지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자, 어떻게 이번 일주일 어떻게 좀 더 덥고 굉장히 날씨가 좀 확 변했던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낮에는 계속 여름 하고 밤에는 찬바람 불기도 하고, 근데 낮에도 근데 바람이 거의 폭풍 수준으로 막 불던데요. 저 아까 오면서도 방송을 하려고 오면서도 되게 바람에 머리가 이렇게 슉슉슉 막 날아갔던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저는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의 옷차림도 좀 왠지 적응이 안 되고. 근데 좀 되게 좋은 건 약간 여름이 됐다는 느낌이 들면서 환절기가 끝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봄 동안 정말 비염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부터 좀 괜찮아졌어요. 이게 아마 날씨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변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정말 아침마다 숨을 못 쉬어서 깼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간 늦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니까.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스승의 날에 딱 모든 그런 정말 스승들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있는 분들 그 주에 만나는 날이 거의 그 여러 번의 스승의 날이 되곤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에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학부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선물도 사고 또 케이크도 사서 그때 뭐 선물 받았던 그런 케이크들 그런 걸로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파티를 하고 또 교수님이 술도 사주시고 난생 처음으로 고량주도 먹어보고, 그래서 이제 제 술 리스트 중에 한 종류가 더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어떻게 선생님들 좀 찾아뵈셨나요? 뭐 이번 주 동안이라도 선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거죠. 예,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갑에 타격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뭐 기쁘게 나가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은 타격이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이렇게 뭐 돈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좀 그런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래요. 어쨌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스승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다들 바쁘셔갖고 전화 통화는 실패했는데 어쨌든 제 마음은 전해졌겠죠. 그 스탠딩 에그 선생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저는 이제 입시 선생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선주 선생님한테도 또 전화드리고, 또 이따 저녁엔 또 다른 교수님도 만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프닝에서 인생의 페이지 하면서 그 삶을 책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인생이 책이면 진짜 좋겠죠. 정말 힘든 부분이 있고 좀 읽기 싫고 좀 견디기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읽을 수도 있겠죠. 좋겠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안 되니까. 가끔 진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아마 다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나 그런 시절이나 얘기들 다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과거에 이제 후회되는 일들,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냥 뭐 좀 이럴 걸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확연한 실수들. 실수라는 건요, 사전적 의미로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거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긴장이 풀려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뭐 학교 다닐 때나 회사 다닐 때나 처음에 입학이나 입사했을 때는 정말 완전히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헤매거나 해도 뭐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업도 꼭 잘 참여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긴장이 약간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건이 하나둘씩 터지는 겁니다. 진짜 긴장이 풀리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학교에 되게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 있었대요. 뭐 키도 되게 아담하고 하는 행동도 되게 여성스럽고 목소리도 굉장히 그런 하이톤의 목소리, 그런 여자분이 있었는데 처음 보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왜 저렇게 목소리를 낼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익숙해져서
그냥 목소리가 특이하고 뭐 그게 이제 장점도 되고 개성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그 여자분 이름을 딱 부르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부르셨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여자 아이가 평소에는 듣도 보다 못하던 그런 목소리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네, 그 순간 반은 정적이 휩싸이고 또 그 여자분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예쁜 목소리로 네 예쁜 목소리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여자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이톤의 목소리로 생활을 하셨고 그건 전설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실수죠.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런 긴장이 풀렸을 때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실수. 자, 이제 그 하이톤의 목소리에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내는데 익숙해졌어 하고 이제 긴장이 풀린 순간에 감춰져 있던 허스키한 목소리가 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목소리 사실 제가 항상 장기자랑으로 하는 목소리인데 아까 연습 좀 했어요. 그 심슨의 마지 심슨, 호머 심슨 부인 목소리 있죠? 어머? 이 목소리. 네, 어쨌든 아마 그런 실수가 있었을 때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갖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약간 부끄러운 약간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 그런 실수들이 뭐 학교에서도 많이 있지만 아마 정말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정말 그런 실수는 아마 회사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처음에는 뭐 긴장하면서 작은 실수도 좀 하지만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뭐 빠릿빠릿하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얘기 때문에 긴장이 좀 풀렸는지 막 그런 견적서 같은 거에 공 하나 더 붙고 공 2개 더 붙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발신자에 내 이름이 써 있고 이런 거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막 크게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100원짜리 1000원이라고 썼으면 괜찮은데 100만원짜리 1000만원이라고 썼으면 이거 힘든 거죠. 이거 뭐 책임질 수도 없고 약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남자분은 뭐 지하철에서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사람이 또 엄청 많은 그런 지하철인 거죠. 만원 시간대. 그래갖고 지금 실수를 하면 인터넷에 뜰 수도 있다. 2호선 가스남 뭐 이런 거 테러남. 그래서 뭐 다음 역에서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참고 있다가 근데 꼭 참으면 어느 순간 괜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내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런 생리적인 현상은 항상 1차 시기가 있다면 잠깐 쉬었다가 2차 시기가 무조건 있어요. 이제 2차 시기 때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그 참았던 아이들이 그 아이가 다른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일들. 저 같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했던 그런 실수들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어제 회사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처리. 뭔가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여기서 말하면 티가 나니까 말씀하실 수 없나요? 보통 근데 그런 실수들은 긴장 풀려서 하는 실수면 딱 거의 술 먹고 하는 실수가 뻔하죠. 술 먹고 뭐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술 먹고 기분 좋아지면 이게 계산하는 습관 실수죠. 내가 내 기억에 없는 카드 놀림 이런 게 체크카드를 긁었던 이런 것들 핸드폰에 문자가 잔뜩 와있고 1599 어쩌고에 뭐 자꾸 이렇게 뭘 쓰셨다 자꾸 어디서 뭐 샀다 이런 거 다음날 일어났는데 문자가 그렇게 나와있는 거죠. 섬뜩합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요. 네, 제 목소리에 잠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신 거죠?
네. 그런 술 먹고 하는 실수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죠. 그리고 또 주변을 잘 안 살피고 좀 생각을 제대로 못해서 하는 실수들도 있죠.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놀러 가는 길에 처음 초행길이니까 이제 그 정거장들이 생소하잖아요. 그 이름들이. 근데 듣도 보다 못한 어떤 대학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넌 저런 데밖에 못 가겠다. 야, 니나니까 저기 있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버스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키득키득 거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정거장이 되니까 그 친구들 빼고 나머지 승객들이 다 그 정거장에서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 학교의 통학버스였나봐요. 네, 그런 상황 굉장히 민망하고 살떨리죠. 네, 뭐 했던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사실 뭐 그 술을 먹고 했던 실수들이나 이런 말 실수 같은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실수 같은 건 누구나 뭐 다 저지를 수 있죠. 네, 살면서 정말 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꼭 하면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런 버스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서 하고 친구들끼리만 정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속이 안 좋으면 살짝 괜찮아졌을 때 그걸 이제 그대로 집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런 가까운 해우소에서 이제 해결하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울 일이 생깁니다. 인터넷에 뜰 수도 있고요.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카펜터즈의 This Masquerade 라는 노래인데요. 듣고 올게요. 네, 실수 얘기가 나와서요. 뭐 가끔 뭐 그런 실수한 적 있어요. 알아듣지 못한 척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감각적인 내가 모조리 알아들어 버렸을 때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가끔 옆에서 좀 이렇게 야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죠. 색드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척도 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감각적이고 섬세하고 또 솔직해버린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광대가 올라가고 막 빵 터지고 이러면요, 굉장히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쌓았던 이미지 같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미지까진 아니지만 그 순수한 척 했던 부모님께 뭐 드라마나 예능을 같이 보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스타에 전에 라미란 씨라고 막대 먹은 영애 씨라는 드라마에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나오면서 엄정화 씨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러면서 엄정화 씨가 196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게 굉장히 야한 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게 빵 터져버린 거죠. 근데 옆에서 보다가 엄마가 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게 뭐가 웃기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뭐가 웃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표정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도 티는 다 나죠.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뭐 근데 저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 혹시 알아들으신 분들 계세요? 피디님 아세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들이 오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알아도 뭐야? 뭐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굉장히 눈썹 이렇게 좀 올리고 이런 제스처 뭐 하면서 이렇게 모른 척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뭐 있어도 되지만 부모님이 옆에 계시거나 내가 뭐 혹은 뭐 썸남 썸녀가 옆에 있을 때는 되게
놀란 토끼 눈을 하면서 무슨 응? 예? 약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보여주면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적도 있대요. 어떤 분은 신입생 때 이제 OT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불을 싹 끄고 촛불만을 각자 하나씩 들고 이게 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신입생들이 다 촛불을 이렇게 얼굴 앞에 딱 들고 있는데 그런 엄숙한 약간 진지한 상황에서 어떤 선배 한 명이 색드립을 친 거예요. 근데 뭐 다행인지 뭐 아닌지 그 주위 학생들은 다 못 알아들었는데 나만 알아들은 거죠. 저 말고 이제 그 사연의 주인공분이. 그래서 분위기는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러니까 자기가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혼자 웃으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참으려고 광대 내리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데 참다 보니까 콧바람이 나가고 앞에 있는 촛불이 꺼졌대요. 뭐 이런 이야기. 그 선배들은 다 빵 터지고 그 후로 이제 음란마귀로 낙인에 찍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뭐 이런 경험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생 때 항상 TV 볼 때마다 항상 막 어렸을 때는 뭐 뉴스에 막 그런 부적절한 기사들이 떴을 때 막 그런 단어 이게 물어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보면 이제 부모님들 당황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알고 나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알기 때문에 민망하고 막 괜히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술만 이렇게 깨물고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이렇게 붓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먼 산 보고 괜히 막 헛기침하고 콧바람으로 촛불 끄고 뭐 이런 게 되죠. 근데 다 티가 나요. 근데 아무리 그런 척을 해도 앞에서 만약에 야, 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표정 관리는 더욱더 안 되기 시작합니다.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알아들어가지고 민망했던 적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랑 수상한 그녀 볼 때 대사 중에 남자는 처자식 밥 안 굶기고 밥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대사에 빵 터져서 점점 이렇게 93년도 생인 2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밤일 뭐 이렇게 밤에 대리운전 하시나요? 이런 거 아닌가요? 네. TV 보다가 자는 척. 그 부분에.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엄마랑 어렸을 때 타이타닉을 보는데,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설이라 그러나요? 김이 낀 유리창에 이제 케이트 윌슨에서 이렇게 탁, 그 장면에서 괜히,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급하게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도 그때도 뭔가 조금 아는데, 이게 아무리 이게 눈을 막아도 이제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함께 영상과 함께 소리가 함께하기 마련이니까 자는 척을 하다가 잠결에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이 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내가 자고 있다는 것의 개연성 그리고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어느 정도는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더라? 뽀뽀하다가 흥분했어 이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니 그러면 납득한 척하면서 하고 이렇게 뭔가 다시 얼굴 이렇게 돌리고 하지만 귀는 이렇게 엘프만큼 쫑긋해졌겠죠.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TV 볼 때요. 예를 들어 신동엽 씨가 하는 방송을 보는데 신동엽 씨가 색들이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나만 웃었을 때 그 뻘쭘함 뭐 설명해 주기도 좀 그렇고 설명한 다음부터는 아까 그분처럼 낙인 찍힐 것 같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음란마귀 씨라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런 이미지가 박히면 그분이 웃으면 뭔가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갑자기 마녀사냥에서 봤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있죠. 신동엽 씨가 그 여성분의 역할을 이렇게 재현하는데 오빠 왜? 라는 대사였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빠 왜? 이렇게 한 거죠. 초토화가 됐던 그 스튜디오와 함께 저도 굉장히 초토화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또 뭐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데 내가 아는 가격이랑 다른데? 어디 가면 더 싼데? 막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주위 사람들은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실 수 있으면 뭐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나이가 있고, 뭐 이제 다들 성인이시니까, 뭐 듣는 분들 중에는 뭐 고등학생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새 고등학생들이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다 알잖아요, 웬만한 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귀를 쫑긋 할 수 있잖아요. 괜히 근데 뭐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걸 왜 안다고 말을 못할까? 유별나게 잘 이해를 해버리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너무 난 정말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색하죠. 다 아는데 그쵸? 모르세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 청초한 목요일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 모릅니다. 잘 청초하게. 자, 순수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자, 류석원의 어른스럽게 듣고 오겠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조금 전에 그 뮤직비디오에도 나왔던 굉장히 순수한 연기를 잘 해주셨던 사랑의 전문가, 사랑의 화신. 사랑의 화신. 네, 아직도 늘 천국에서 살고 계시는 네, 사랑의 전문가 이효성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 나왔는데, 네네. 그때 진짜 저 날씬했네요. 지금은 거의 뭐 아주 굉장히 귀여운 약간 토토로 같이 약간 되지 않았나. 저 많이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 네. 저 살쪘나요? 네, 한번 좀 참여해주세요.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맨날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계속 천국 여송씨. 네, 천국. 천국. 네, 뭐 천국 그때 잘못하면 거의 천국 방송 될 뻔했잖아요. 그때. 네, 윤석두의 뭐였죠? 석두 TV. 석두 천국. 석두 천국. 그거 될 뻔했잖아요. 네. 어쨌든. 자, 네. 아까 뭐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처음에 실수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실수야. 네. 뭐 긴장이 풀려서 했던 실수 혹시 여성 씨 뭐 있어요? 참, 인생은 실수의 연속인데, 네. 그 중에, 그 중에서,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쵸. 뭐,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적이, 네. 학교 MT를 갔어요. 학교 MT를 가면은. 그거 작지 않아요. 네. 그쵸. 제가 이제 대선배님이었고요. 그렇죠. 그쵸. 네.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저희도 그렇게 된 학번이니까. 네. 네. 전 대선배인 자격으로 이제 갔는데, 그쵸. 그쵸. 원래 이제 후배들 처음 보면은 막 인사 막 시키고 그렇잖아요. 노래도 시키고 저희 이제 그 그쵸. 음악 학교니까 그렇거든요. 네, 음악학교 약간 기강이 좀 센데, 들어가니까 애들이 인사를 안 해가지고, 괜히 저 혼자 이제 뾰루퉁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 방 사람들 안 되겠네. 딱 했는데, 애들이 이제 저를 다 쳐다보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보길래, 그래서 전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거 이 방 안 되겠네? 딱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주임 교수님이, 네, 주임 교수님이고 또 스승님이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참 죄송합니다. 네, 그 주임 교수님이 저를 이제 애틋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아침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성아 앉아. 예, 하면서 이렇게 앉았다고. 그렇죠. 네. 왠지 그날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계속 잡혀 있었나 봐요. 같이 좀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다음 MT 때, 다음 OT 때 네. 또 1년 만에 만나는 선배 그 형이 네. 그래서 좀 되게 무서운 형이에요. 그 학교에서도 되게 약간 그 분 있으면 약간 되게 애들이 막 벌벌 떨고 이런 형인데 네. 저는 다행히 좀 친해서 네. 그래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인 거죠. 이제 그 형이 그 다음 MT 때 보더니 야 오랜만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야 근데 너 진짜 장난 아니더라. 야 너 나 있는데 애들 막 기합 주고 이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막 기합까지는 아닌데, 응. 그냥 애들을 이뻐해주는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옆에 그 무서운 형이 있었다고. 그쵸.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다 수습하고, 이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부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진상을 모르니까. 네. 어쨌든 뭐 간단하게 뭐 더 이상 실수 얘기해봤자 우리 뭐 더 이상 좋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또 이제 지금 마침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색드립 이야기인데 또 천국 여성 씨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너무 많이 안 나머지 모든 자리에서 그런 다 색드립을 알아들어서 좀 곤란했던 기억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알죠? 저는 잘 몰라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뭐 아, 이게 그런 것들이 보통 되게 약간 생소하고 약간 평소에 안 하는 것들이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건으로 기억이 남는데 그냥 늘상 이게 삶이 천국이다 보니까 그런 게 딱히 일상 대화 속에 그런 게 너무 녹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만 네. 뭐 말씀드리자면은 아, 불안한데. 청초한 팁인 거 잊지 마시고. 네, 뭐 정조한 TV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네. 굳이 얘기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사연이 왔어요.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사랑 전문가 천국 여성 씨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 여성씨라고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뭐 할까요? 사랑의 화신. 뭐라고 할까요? 네, 러브 마스터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어쨌든 그 사연에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네. 그 사연에 대해서 이게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사연일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의 여대생입니다. 저도 여대생인데 어쨌든 네, 제게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마음이 없었는지 뭐 그냥 저냥 하면서 지내다가요. 연인인 듯 연인 아닌 듯 뭐 친구인 듯 친구 아닌 듯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무뚝뚝하게 굴. 어쨌든 그런 사이를 만나다가 한날 정도 됐을 때 그 상대방이 먼저 고백을 하셔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남자친구가 절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많고요. 현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그동안은 동갑이나 아니면 뭐 한두 살 많은 사람만 만나봐서요. 뭐 학생 말고 직장인 애인은 처음 만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전 남자친구랑은 너무 달라서 좀 어색하네요. 남자친구는 회사가 되게 바빠서요. 출근길에 출근 중이라는 카톡이 있고 나서는 점심시간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가끔은 점심때에도 연락이 안 되고요. 뭐 야근도 많이 해서 데이트 잡기도 힘들고요. 제가 항상 남자친구 시간에 맞춰줘야 돼요. 물론 그건 뭐 직장인과 학생의 이게 시간이 다르니까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가 못한다거나 날 좋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뭐 사랑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날 좀 좋아해주는 사람, 뭐 애인이 아니라 그냥 호감 있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애들은 연락도 되게 자주 하고 제가 다른 남자랑 조별 과제라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질투 섞인 카톡도 보내고 뭐 밤늦게 들어가면 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요. 신경 쓰고 또 만나면 손잡고 안놔주고 카페 같은 데 가면 뽀뽀하고 꼬집고 물고 빨고 왜요? 물고 빨고. 그냥 뭐 일반적인 표현인데 네. 네, 뭐 죄송합니다. 뭐 헤어질 때면 되게 보내기 싫다면서 안아주고 뭐 키스해주고 되게 제가 느끼기에도 활활 타오르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 남자친구는 연락을 제가 먼저 안 하면 자기도 딱히 안 하고요. 제가 누구랑 놀든 밤늦게까지 술을 먹든 뭐 그냥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 이 정도예요. 만나면 손도 잘 안 잡고요. 카페에서 뽀뽀는커녕 밤늦게 헤어질 때에도 별다른 스킨십이 없어요. 이게 왜 웃으시죠? 만나면 밍숭맹숭해 하니까 이게 그냥 좋은 선배를 만나는 건지 뭐 남자를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집착이나 질투해주는 걸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애들이랑 놀거나 하는 걸 질투하는 걸 집착이라고 할 수 없고 좀 약간 당연한 행동이 아닌가요?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린 애들이랑만 사귀어서 어른의 사랑은 모르는 걸까요? 나쁘게 대해주는 건 아니니까 뭐 헤어지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사귀기에는 제 마음에 아쉬움이 너무 남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남자가 네, 여기서 지금 여성 오빠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이렇게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그렇게 이제 뭐랄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야하게 다 받아들이면 가능하세요? 어떻게? 뭐 어쨌든 가능합니다. 네, 잘 살고 있긴 한데 네. 네, 뭐
가끔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쵸. 네, 어쨌든 그 사연에 대한 그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 사연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스킨십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다행이네요. 뭐 남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왜요? 네. 외워주세요.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남자들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요. 네. 이 친구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 중독인 사람일 수도 있고, 단지 이제 좀 여자친구가 별로 안 좋거나. 그쵸, 약간 식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얼마 만난 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쵸. 밀당을 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일단은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남자가 바쁘지는 않아요. 그쵸. 계속 바쁠 수는 없죠. 그쵸. 연락할 시간이 중간에 어떻게든 나요. 그죠? 좋아하면은 시간 내잖아요. 그쵸. 그쵸. 뭐 연락 같은 건 사실 그 성의의 문제니까. 맞아요. 뭐 그거 하루 종일 뭐 내가 뭐 세수를 했고 밥을 먹었고 눈 몇 번째 깜빡거리고 있고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 뭐 궁금해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걸 어느 정도 일이 정리가 됐을 때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저도 뭐 제 경우에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중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그런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면 되게 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진짜 별 시덥지도 않은 거 크크크 오면 크크크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정말 뭐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뭐 쓸데없이 서로 이게 서운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약간 이런 게 약간 스타일 차이겠죠? 그렇죠. 약간 집착하고. 약간? 그렇죠. 약간 말고 아주 많이? 그렇죠. 집착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람 차이인 건데 집착. 아니, 저는 되게 좀.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에서 네. 그 남자분이 약간 나쁜 남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근데 나쁜 남자라는 게 약간 그런 성격을 타고 나서 나쁜 남자처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 되게 약간 좀 무심하고 네. 이렇게 태생적으로 좀 시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고 나면 이제 잡은 물고기다 이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잡은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비싼 그 미끼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수족관에서 가게에서 파는 그런 동그란 그 이상한 그런 것만 밥으로 주고 맛있는 지렁이 이런 거 안 주잖아요. 비싼 네.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성의를 그렇게 관심을 좀 덜 주고 이제 다른 그 주위와 이게 뭔가 친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놈들. 네, 그건 확실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네요. 여기 이런 방법이 있대요. 일단 그 애인이 모르는 이성한테 네. 카톡을 보내서 이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네. 내용이든 간에. 네. 근데 그때는 근데 꼭 그 카톡 프로필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이성의 모습으로 올려야 해요. 굉장히 예쁘게. 네. 뭐 티나게 연예인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분의 사진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각도 괜찮게 나온 것들, 한 요 정도에서 찍은 것들,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렇게 맞춰놓고 네. 하면
하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그 여자친구분도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내 연락은 씹는데 그분한테 누구세요? 라든지 이런 게 온다. 소름. 아, 소름 돋죠, 정말. 네, 그랬던 적이 있나요? 저요? 네. 없죠. 저는 역시. 항상 뭐랄까 일편단심 약간 이렇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좀 그 마음이 덜해지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침표를 딱 찍고 그러는 편입니다. 그럼 류상원 씨는 그러면은 어떤 남자의 스타일이죠? 저는 그 여성 씨처럼 약간 계속 이렇게 좀 약간 계속 이렇게 연락도 굉장히 자주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네. 그만큼 저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만큼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함을 느끼진 않고요. 또 제가 또 반대로 구속을 하지 않는 만큼 네. 구속받는 걸 또 싫어해요. 지금 근데 채팅에서 네네. 저희가 연기 아닌 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어디? 저기 두 사람이에요. 아닌가? 잘못 봤구나. 무슨 소리 하고 자, 이제 채팅을 약간 읽어보면, 네. 그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 게 관심 있으면 늙든 젊든 연락이 오던데요. 연락을 좀 많이 받으시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분인가 보네요. 94년생 유지은 씨. 관심의 척도가 연락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방송이 불가능. 방송 불가. 아까 빨간불 들어왔을 때 그때인가 봐요. 학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연락 자주 하는 거 별로라고 이제 뭐랄까 그렇죠.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오신 분께서 이게 장난이고요. 어쨌든 그쵸. 이게 좀 학창 시절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그렇게 되는 분들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성숙해지는 건가요? 그런 게? 근데 꼭 그게 뭐 척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 성숙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약간 그런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유형인지. 와. 뭐야 이거 뭐야? 저 밴드 중에 제대로 된 남자. 저 밴드 중에 제대로 된 남자 건만 치는 사람 말고는 없을걸요 라고 하자마자 바로 밑에 검거되셨네요. 효원 오빠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효원 오빠다. 네, 뭐 다른 의견은 집착은 불신을 애정인 척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집착하는 걸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애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정인 척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래요? 감동적인 말이에요? 감동적인 말. 감동. 그쵸. 다 전부 다 효원 형 편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효원이 형이 무슨 얘기 했네요. 아까 이거 봤구나. 저게 두 사람이에요. 아닌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검거되셨습니다. 저분이 효원 형인가요? 네, 네, 아이디 나르시스예요. 굉장히 이렇게 겁만 치는 남자 말고는 없을걸요 하신 분의 아이디가 나르시스. 저 이제 자신을 사랑하시는 나르시스. 어쨌든 네. 자, 뭐 바쁘면 연락 안 되는 게 여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제 뭐 관심의 만큼,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만큼, 그렇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렇게 지금 사연을 보면은 여자친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연락이 너무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미리 연락을 해주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이제 뭐 하느라 문자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밤에는 잔다. 자면 잔다. 네. 네. 자면서 문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우리 합주할 때는 왜 그렇게 카톡을 하세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합주부터 가운데 핸드폰 모아놓고 먼저 건드는 사람이 그날 밥 사기. 그렇죠. 네. 많이 네. 얻어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희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면 밥을 살 것 같아요. 혼자 두 번 정도 살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자, 여성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사연의 남자분이 저 네.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 헤어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연인 사이에서, 네.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다. 네. 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성 씨 같은 그런 사랑관에서는 그런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성 씨랑 저랑 연애를 한다면 굉장히 서로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아니죠. 저는 좋아지게 만드는 기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제가 연락하면 귀찮아요? 때로는요. 제가 전화 잘 안 받고 문자 씹고 그러는 적 좀 있지 않나요?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쵸? 전화 오면 가끔 뭐 하고 있을 때 오면 끝나고 이따가 해야지 하고 눌러놓고 이렇게 엎어놓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걸면서 이제 서관 씨가 약간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한 번 딱 전화했을 때 이제 돌리고 내려놓고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집착하지 않아요. 네, 집착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계속 네. 막 이렇게 뭐 계속 보채고 이러면 저도 뭐 그럴 텐데 얘 왜 이래 진짜 이럴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팀 계속 하면서 잘 맞는 게 아닌가. 그쵸. 저는 이제 한번 하고 안 받으면 그 다음 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그쵸? 연락 안 오고. 네, 뭐 저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재 중에 즉각 응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저희끼리 뭐 이렇게 그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연락 안 해도 그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보통 없어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없을 때 이제 안 받았을 때 이제 근데 가끔 받으면 내용이 서기 뭐하노 왜 나 뭐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이런 식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안 받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여성 씨가 전화가 공짜거든요. 그래서 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을 때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제가 전화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2시부터 한 새벽 3시 사이에 제가 이제 그렇죠. 항상 새벽에.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같이 술 먹으러 가고 그런 식이죠. 뭐 그런 건 저도 술도 좋아하니까 뭐 괜찮은데 아무튼 부재 중에 앞으로 잘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이 괜찮은 질문이 또 있는데 네. 스킨십과 애정도는 비례할까요? 남자 입장에서 그럼 여자 입장 아세요? 네, 남자 입장에서 네네. 봤을 때 스킨십과 애정도는 비례할까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남자들의 적이 되거나 여자들의 적이 되거나 네, 지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킨십과 애정도. 그렇죠. 전 들은 게 있으니까 참. 네. 그 남자들은 이제 뭐 단계 같이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되게 특이하게 세시네요. 이렇게 4, 5. 자, 1, 2, 3, 아이고. 4, 5. 왜냐면 4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 네, 네.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냥 비례하지 않는다.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은 막 애정 스킨십 할 때 막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죠. 그쵸. 오히려 막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뭐 처음 이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서로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 진짜 좋아한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사이라면, 네. 근데 그런 사이에서도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설명한 거는 초기. 초기 때, 그쵸. 그건 네. 당연하죠. 네, 초기에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스킨십의 뭐 단계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도착점을 지난 이후에는 단계가 없어지죠. 그렇죠. 꼴. 네, 그렇죠. 단계 없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일단 뭐 꼬림점을 통과했어요. 네. 어쨌든 그런 둘의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인 경우에, 네. 근데 한쪽이 스킨십을 좀 꺼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냐라는 거죠. 뭔 거죠? 그렇죠. 원래 뭐 잘 하다가 갑자기 잘 스킨십을 잘 하다가 스킨십. 갑자기 피한다거나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맞아요. 네. 뭐 남자가 뭐 거짓말을 했거나 그렇죠. 아까 남자에 대한 그게 싫어져서? 네. 그러니까, 여자가 막 네. 스킨십을 막 거부하거나 네네. 그랬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죠. 뭐 마음적인 걸 수도 있고, 뭐 그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과는 꼭 비례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죠. 네. 그리고 그렇죠. 저기서 이제 계속 단계를 설명하라는데 단계 1단계 뭔가요? 1단계. 자, 1단계 뽀뽀. 1단계 바로? 손. 네. 2단계 뽀뽀. 뽀뽀. 네, 3단계 볼. 볼? 볼에 뽀뽀. 그냥 뽀뽀는 뭐였어요? 4단계 오른쪽 뽀뽀. 아니, 5단계 이마에 뽀뽀.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두꺼우시구나. 두껍습니다. 네. 네, 뭐 굳이 제가 청천 TV를 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서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비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모든 걸 깊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거를 절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가진 맙시다. 네. 뭐 그런 것들 절제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8시 10분이네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성씨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네.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뭐 회원분들이 원하시면은 네. 언제든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사연의 생각은 여성씨는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네,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성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네, 지금 보통 안 움직이셔도 돼요. 네. 네. 리타 오라의 I Will Never Let You Down 이란 노래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이 지나면 금요일이 오고요. 주말이 오죠. 자,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참 여기저기 많이 치이고 살았어요. 뭐 회사원분들 뭐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뭐 그러냐고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쓰고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이 오고 주말이 오면요, 이제 좀 잠깐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죠. 힘내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요. 우리는 맨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잖아요. 지나간 일 후회하고 다가올 일 고민하고 뭐 그런 고민거리랑 후회들을 잠자리까지 끌고 가서 되게 걱정할 때가 많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요. 나중에 올 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네,
월요일에 다시 힘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힘내지 않아도 괜찮은 날들을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게스트분을 오랜만에 모셨더니 시간이 금방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유서원의 청소한 목요일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따라 좀 채팅으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김동률의 출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이랑 제목이 같은 곡이네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안녕.